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만장 한 기자실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크게 충격 없이 잘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승폭은 좀 줄었는데, 어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런 어떤 큰 이슈에 비하면 잘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짧게 하고 아주 또 이 금융투자업계의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 또 어렵게 모셔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트 업계 2위죠. 동양시멘트 어제 법정관리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서 뭐 관련한 조식들, 채권들 희비가 엄청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경쟁사인 한일시멘트는 오늘 50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말았습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게 또 냉엄한 시장의 논리죠. 사실 뭐 동양시멘트는 뭐 부채 비율이 채 200%가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법정관리에 가겠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예고돼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주와 오너들을 지금 욕하고 있지만, 돈이 없는 회사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발행한 또는 찍어둔 그런 기업범이라든가 회사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동양시멘트의 최근 상장된 회사채 한번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17호부터 보겠습니다. 이 참 문제가 되는 게 17호면은 올 4월이에요. 4월 달에 발행한 거거든요, 이게. 최근에 9,100원까지 갔다가 만기 2년짜리인데 그제 6,400원, 어제 4480원으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분명히 어제 방송 때도 유동성에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는 회사들의 주식이라든가 채권, 뭐 회사채 이런 거 정말 매우 신중하셔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18호 보겠습니다. 동양시멘트 18호. 저거는 2013년 6월 25일 6.25 때 발행된 회사채입니다. 다 상장이 돼 있죠. 17호, 18호 합치면은 1,500억입니다. 대부분 차환 발행용으로 차환용으로 이제 발행이 된 거고, 역시 9,100원짜리가 8,060원 갔다가 그냥 어제 또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래가 터지면서 이 상장된 채권에 또 투기적으로 덤벼든 투자자분들 많습니다. 지금 이제 불안전 판매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회사라든가 금융당국을 향해서 이런저런 불만도 터뜨리고 있고 항의도 많이 하고 있고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고만장 기자실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요, 동양시멘트 회사채 신용등급 얼마인지 모르시고 회사채에 투자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분. 아무도 안 들고 계세요. BBB 마이너스, 트리플 B 마이너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 등급의 가장 밑단, 좀만 이상해지면 바로 이제 투기 등급, 정크본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다 알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또 하나, 그만큼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률 7%가 넘고 8%가 넘습니다. 지금 은행에 맡기면 3%가 안 나오는데 이 동양시멘트 회사채는 수익률이 7.5에서 8.3인가요? 그렇게 지금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겁니다. 이걸 다 알고 투자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회사채 등급이 얼마인지, 이에 따라서 보장되는 만기 수익률이 얼마인지, 자,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진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디다가 하소연하겠습니까? 회사는 돈이 없어요. 근데 내 돈은 날아갔습니다. 누가 이걸 보장해 줍니까? 자꾸만 불안전 판매 쪽으로 몰고 가시는데, 불안전 판매가 그렇게 걱정되시면요,
그 상담을 할 때 요새 그 스마트폰 다 녹음 기능 있지 않습니까? 녹음하세요, 녹음. 진짜로. 그리고요, 자꾸만 이 불안전 판매로 자꾸만 이렇게 이제 소비자 보호단체에서도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얘기도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억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 간혹, 소수겠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거보다는 회사라든가 대주주에게 자꾸만 요구를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빨리 알짜 자산을 좀 적극적으로 잘 팔아서 가능한 한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을 회수율을 높이도록 애를 쓰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나은 방안이 아닌가. 이런 좀 실질적인 어떤 뭐랄까요. 말씀을 저는 감히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채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돈 투자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다 알고 투자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묻지마 투자를 하신다. 수익률만 보고 은행에 맡겼는데 2.5%, 2.7%, 여기는 8.3%, 2% 이렇게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회사채는 더 많이 공부하시고 이 회사의 재무 리스크가 어떤지, 부도 위험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돈은 버는지 안 버는지, 그동안에 발행된 뭐 채무는 얼마나 많은지, 부채는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 꼭 한번 더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유경제, 시장경제에서요, 내가 책임하에, 내가 판단해 내려서 손실 났어요. 이거를 보존해 둘 곳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보상해 줘도 안 됩니다, 사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해 드렸고, 자, 천회 기념, 천회 특집 시즌이죠. 자, 오늘도 아주 귀중한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금융당국에서 이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계, 이 증권산업을 총괄적으로 관리, 책임지시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금융감독원 김건섭 부원장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바쁘시죠, 또? 예, 조금 바쁩니다. 네, 하루하루 또 시장이 변하는 만큼 또 뜨거운 이슈들이 많이 있는 거고, 네. 그에 따라서 또 우리 또 부원장님 하루하루 또 너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좀 이렇게 한숨 돌리시면서 좀 차분하게 이 시장의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금융당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향후 또 어떤 생각으로 또 이 관리 감독 뭐 이런 것들을 또 하시게 될 건지 한번 좀 차분히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얘기를 잠깐 가볍게 좀 해볼게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26일째인가 이렇게 순매수를 한다고 그래요. 네. 오늘도 아까 보니까 사고 있던데, 그 덕에 우리 시장이 상당히 안정감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국가별 이제 투자자 동향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 않습니까? 네. 네, 월별로.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유입되는 자금이 좀 장기 자금이냐, 아니면 좀 역시 또 단기간에 또 치고 빠지는 자금이냐, 이 성격을 놓고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본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좀 파악이 되십니까?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외국에는 좀 26일째 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그 최근 26일 순매수한 것이 약 9조 2천억 정도를 매수를 해서 금년 들어 드디어 순매수 규모가 플러스 1.7조 원 정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단기 투자 자금이 약 2조 7천억인데 반해서 네. 장기 투자 자금이 약 5조 원 정도로 오. 오히려 그 장기 투자 자금이 순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한번이라기보다는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차별화 내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이렇게 바이오코리아를 하고 있고 BY가 아니라 BUY, 네. BUY 바이오코리아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도 이제 2천선을 이제 회복을 했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 증권사들 또 운용사들 보면 뭐 감원한다, 뭐 시끄럽고요. 또 운용사도 뭐 계속 좀 뭐 책임지는 운용본부장도 요새 많이 바뀌고 있고요. 약간 좀 시장의 모습과 특히 이제 해외 시장 뭐 아주 좋은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거하고 우리 업계 이 모습은 상당히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증권사 점포는 지금 적자를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감독 당국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좀 문제다라고 좀 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스피 지수는 2천 내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지수 자체는 그렇게 좀 그 저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국내 증권사는 위탁 매매 업무로 거의 치중이 돼 있어서 그 주식 거래 규모에 따라서 수익 규모가 많이 이제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간 그 주식 거래 규모인 그 시가총액 회전율을 보면은 2005년도에 약 218%, 2.2회전 하던 것이 작년에는 최저 수준인 136%입니다. 약 1.36배 정도 이렇게 회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탁 수수료 수입이 감소를 했던 그런 형편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뭐 HTS나 그 MTS 등 이게 굉장히 저수수료 방식입니다. 이런 중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수수료 자체가 매우 좀 그 낮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또 수익성이 하락한 것도 아주 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하려면은 저희 국내 증권사들이 그 중대형사 또는 소형사 간에 업무 차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신만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 영업 부문에 전문화 추진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계 스스로도 이런 수익원 다각화나 또는 그 비용 고제 합리적인 전환 등이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저희도 많은 그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좀 이 머니투데이 방송이 뭐 기획 같은 걸 해서요. 네. 이 거래 비용 이런 것들은 좀 현실화하고 네. 대신에 고객들에 대해서 좀 그 서비스를 네, 투자자들한테 네.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좀 완성도 있게 해주는 쪽으로 좀 가야 된다. 네. 이런 식의 좀 기획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좀? 예, 뭐 저도 그 말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네. 그런데 서비스의 차별화된 수수료 이것이 좀 정착되면은 보다 좀 고급스러운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좀 더 다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조금 뭐 전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이제 많이 똑똑하고 그러시니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매우 똑똑해요. 아, 네. 정말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여쭤볼 것 같은데 이 금융투자학계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 당국의 어떤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좀 까다롭다 이런 좀 볼멘 소리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왜 은행은 뭐 BIS 비율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자본 건전성, 재무 건전성 관련해서. 근데 금융투자업계는 이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다 해가지고 NCR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 네. 이게 좀 약간 좀 엄격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 업계의 그 문제의식 이것이 좀 타당하다고 좀 보시는지 아니면 그렇다면 좀 관련돼서 좀 그 개선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하고 계신 거 없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방금 이렇게 지적하셨다시피 그 금융투자업계는 상당한 그 규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자본시장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많은 부분을 자율화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규제를 느끼시는 부분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런 파트에 대해서는 규제가 여전히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중에 하나 이제 NCR에 대해서는 많은 그 의견들이 계셔서
저희들도 이제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예를 들어서 NCR은 원래 목적이 어떤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투자자의 그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영업을 하시는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좀 완화돼서 자금 투자를 좀 더 폭넓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하고 저희 NCR을 보면 다소 증권사 NCR이 다소 보수적인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또는 이런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TF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산출 체계라든지 또는 IFRS 도입에 따른 어떤 연결 기준 네. 방식을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위험이나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최대한 그 금융위와 그 개선 건의를 하고 좋은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뭐 부원장님이 좀 업계의 어떤 이런저런 그 의견들, 생각들을 좀 고려해서 감안해서 네. 좋은 방안을 또 연내 또 산출하신다고 내놓는다고 하시니까. 네, 잘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마울 건 없는데,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러고 보면 이 협회 대변인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하지만 또 시장에서는 좀 규제를 조금 완화하고 좀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는데 좀 많이 좀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십사 이런 좀 요구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업계의 그 전문화, 차별화,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주문하셨는데, 특히 이제 그 대형 IB, 업무가 이제 뭐 자기 자본이 3조가 넘으면 이제 허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물론 당장은 아직은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이제 태동기이고 네.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다 하는데,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상당히 큰 차별화와 어떤 업계의 큰 변화 이런 것들도 저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보는데요. 특히 이제 경험이 이제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 문당국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조심해달라, 네. 좀 유념해달라, 네. 아니면 이런 것들은 더 좀 열심히 해달라 이런 좀 주문 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투자은행 업무는 네. 그 재작년에 이제 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법으로 이제 금년 8월 2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제 법의 그 근거가 이제 그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기업 대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 금융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기본 자산이 좀 커야 되기 때문에 법상 이제 3조 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종합금융투자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금 용도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기 자본 한도 내에서 어떤 기업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또는 지급 보정 그리고 어음 할인 등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우에 지금 현재는 한 5개 증권사가 이런 네.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과연 그 대출만 하게 되면 은행과 차별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대출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마 금융투자 사업자의 좀 더 다른 점이라고 하겠는데요. 첫째, 그 M&A 관련 인수금융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네. PF 대출. 그래서 PF 대출 같은 건 아주 좀 필요한 그런 대출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투자업계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IB 고유의 어떤 대출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가장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신성장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자금 공급원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바람입니다. 그래요. 네.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좀 성장 동력,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이게 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어떤 창조 경제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좀 이 아이비들도 열심히 나서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IB
투자은행 업무의 어떤 좀 가시적인 성과랄까, 좀 그 당국이 원하는 그런 위상이랄까요, 기능, 이거는 좀 언제쯤이면 조금 좀 가시화될 수 있다고 좀 예상을 하세요. 좀 지금은 조금 막연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보면 헤지펀드 쪽에 네. 약 1조 4천 정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조금 침체돼 있다 보니까 그 어떤 활동 그 결과가 그렇게 썩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활성화되면 그 일단 이제 IB들도 노력을 하고 또 시장 상황이 조금 이제 개선이 되면은 많은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헤지펀드. 이 헤지펀드 관련해서 저도 여기저기 들은 얘기도 많고 참 드릴 말씀도 많은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제 미국 월가 헤지펀드는 이제 회사라든가 운용 펀드 매니저의 어떤 돈이 뭐 일정 부분 이제 많이 들어가서 네. 내 돈도 같이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믿고 돈을 맡겨달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법상 좀 이렇게 이게 단절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그런 점에서 좀 그쪽 헤지펀드랑 우리는 좀 많이 좀 다르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 관련해서 또 한국형 헤지펀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조금 좀 투자자들이 좀 일반 그런 주식형 펀드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네. 그 규모가 아직 크게 크지를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그 트랙 레코드를 쌓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자기가 초창기에 어떤 그 실적을 냈을 때 나중에 어떤 그 네임밸류가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아주 신중하게 뭐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많은 부분 다소 이제 공격적인 투자도 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이게 디테일, 좀 이렇게 이제 주변적인 일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매우 심각한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최근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이제 그 파생 상품이나 어떤 그 복잡한 채권을 이제 국내 기관에 판매하는 영업 행태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서 금융당국에서 대대적으로 좀 검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파생 상품이 간혹 종종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또 뭐 전문용어로 구조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서 실제 투자자들이 그 상품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지 못하는 와중에 좀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정확한 실체를 좀 제대로 알리지 않고 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파생 상품 하면은 우리가 좀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을 좀 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예, 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 크고 네. 또는 그 수익도 굉장히 커지는 그런 뭐 상품의 하나입니다. 뭐 잘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부분인데요. 그 저희들이 이번에 그 외국계 IB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뭐 점검하고 있는 부분은 외국 금융 투자업자들이 국내 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저희들 그 주 대상입니다. 물론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그 판단이나 또는 그 거래에 대한 최종 책임은 그것을 그 투자하는 법인들은 저희들이 볼 땐 충분히 그 분석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대부분 이제 법인들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개인은 뭐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판매 절차나 또는 그런 투자 권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지가 저희들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또 시청자분들 관심이 많을 얘기를 제가 또 이제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조작 근절 대책,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금감원 내에서는 내 안에 특별조사국이 이제 새롭게 또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 어떤 조직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참 궁금하고, 뭐, 한국거래소라든가 금융위원회, 검찰 쪽에서도 뭐 인원이 좀 대폭 늘어났고 조직도 많이 좀 뭐 강화된 것 같은데 어떤 협력 시스템이 좀 가동이 되는지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방금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 특별조사국은 지난 4월 18일 그 정부에서 그 주가 조작 등 그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 대책을 네.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실행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그 8월 1일 날 금융감독원 내에 특별조사국을 신설하고 네. 현재 7개 팀 37명의 그 인원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별조사국이 하는 업무는
저희들이 그 긴급을 요하는 조사 사항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테마 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먼저 그 조사를 하는 전담하는 그리고 또 시장 자체를 또 계속 감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긴급 좀 시간이 좀 빨리 좀 해야 된다. 조사를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이 시끄러운 이 테마주 같은 것들 주로 이제 들여다본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좀 금융이나 검찰하고도 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나요? 어떻게 좀 일이 되죠?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제 조사 그 시스템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거래소에서 1차적으로 매매 거래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1차적으로 이제 심리를 하고 거기서 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진행을 하고 또 혐의가 있을 경우는 검찰에 통보하는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신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종합 대책에 따라서 저희 금감원에는 이제 특별조사국을 신설을 하고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특별수사단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에도 그 특별조사단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각 기관에 다 신설이 완료돼 가지고 이제 협력체를 이제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주가 조작 같은 경우 이제 이건 불공정 거래는 첫째가 이제 투자자 불신을 심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건전한 투자자의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 이탈을 또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는 그런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 어떤 그 IT 업무가 발전됨에 따라서 그 수법이 점점 이렇게 복잡 단안해지고 교묘해지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 수집을 신속하게 하는 이 시간이 지나면 증거 수집에 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개기관이 유기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말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 유기적 협력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첫째 이제 조사 심리 기관 협의체를 저희들이 이제 구성을 해서 협의체 매월 이렇게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요. 그 첫째 이제 긴급 사건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이제 긴급 사건을 분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 현안 어떤 것이 이제 시장에 대한 그 주 감시 대상인지 이것을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도 개선이 또는 보완 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긴급 사안으로 분류되거나 하면 바로 그 검찰에 그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긴급 사안이다 그러면 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네. 그래서 협의체에서 사실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투자업계 입장은 또 취지는 알겠고 뭐 불공정거래 세력을 뭐 좀 잡고 근절하고 이런 것들도 알겠다. 그런데 자칫 너무 막 이런 조직이 거대해지고 또 막 여기저기 다 뭐 조금만 뭐가 좀 이상하면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고 이를테면 막 이런 일들이 많다 보면 가뜩이나 지금 아까 뭐 거래량도 엄청 줄었고 지금 금융투자학과 지금 다 적자내고 있는데 너무 좀 이렇게 규제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시장 활성화까지도 막아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수위 조절이라든가 좀 그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대비책 같은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그 주가 조작 그 행위는 어떤 그 정상적인 거래자를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반칙 행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선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로 인해서 시장이 그렇게 많이 위축된다고 저희들은 이제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너무 저희들이 보면 좀 저인망식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또 불평불만이 있었고요. 또는 또 너무 시간이 오래 됐다 이런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저인망식 조사를 지향을 하고 핵심 혐의 위주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진행하고 또 하나는 더 신속히 하겠다 해서 저희들 얼마 전에 스마트 조사라고 해서 이제 스페셜리스트 즉 전문성 있는 조사. 두 번째 M은 마켓 오리엔티드 해서 시장을 배려하는 자세. 그리고 세 번째가 에디쿼시. 저인망식이 아닌 어떤 적정성 그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상호 협력하는 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타임리, 적시성 있는 조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렇게 조사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변화를 시켰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좀 이제 불공정거래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뭐 건수가 좀 줄긴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좀?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은 주가 활성기뿐만 아니라 네. 주가 침체기에도 이제 불공정거래 행위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실을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불공정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특별조사단에서 이제 하시는 일들이 이제 그 테마주도 이렇게 많이 중점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뭐 요즘도 무슨 싸이 테마주다 뭐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보니까 다시 또 뭐 안철수 의원이 뭐 한다 그러니까 또 관련된 테마주들이 또 막 우후죽순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다가 또 그 다음날 또 훅 무너지고 이런 좀 실체도 없고 참 내용도 참 부실하기 그지없는 이 주식들의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뭐 투기 세력들이 여전히 좀 많이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 기구만장 기자실에서는 뭐 정말 좀 제대로 공부하고 좀 정성 투자를 해야 네. 예, 뭐 우리 투자자들의 미래가 밝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한 수백 번 1000회 동안 진행하면서 한 200번은 드린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이게 참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 참 고질적이고 참 그 불량한 투자 문화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자 우리 부원장님 좀 워낙 이제 이 증권업계에 오래 또 이제 몸담고 계셨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는 분인데 이 투자 문화의 선진화, 발전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고민도 참 많으실 것 같고요. 관련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당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해주시죠. 이게 예.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테마주는 어떻게 보면 좀 고상한 표현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말은 테마주지만 이제 테마를 적정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테마주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냥 루머주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루머주. 예, 루머에 따라서 사실과 다른 그런 그 형태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테마주는 일종의 그 루머주라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것은 그 어떤 논리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그 거품은 꺼지게 돼 있고요. 그 손실은 아무래도 그 시장 정보가 늦은 개미 투자자들이 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는 다양한 어떤 그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증권 불공정거래 예방 홍보도 하고 또는 상장 그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예방 교육도 네.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언론에 대한 이제 홍보 활동을 강화를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희들이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첫째 근거 없이 급등하는 테마주에 대해서는 절대 주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예,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그것 정말 언젠가는 한번 이제 거품이 꺼지게 마련이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제 루머주나 또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한계 기업들이 많습니다. 한계 기업은 그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우선 그 단맛에만 취하지 마시고 그 끝부분에 어떤 위험이 크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정권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씀은 참고사항이지 그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의 그 참고사항으로 판단을 하시는 그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공식 정보나 기업 실적 등 공정한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어떤 그 정권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이제 금년부터 이제 9월부터 2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억.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불공정거래 사례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귀한 그 제보 내용에 따라서 많은 그 포상금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 제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 김건섭 부원장이셨습니다. 한 1000회 동안 오는 동안 오늘 방송 가장 좀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완벽하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